embora vai. Cá dentro está céu que se desfaz. Nem mesmo o telefone toca sem ele. Não há como se ter uma resposta. Cadê você? Café ou chá? livro. 네,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놀아도 지겹지 않던 것, 바로 놀이터인데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어도 놀고 싶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는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년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에 목말라 하는 중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공간, 문화요가 찾아봤습니다. 불러주는 데 없고 이렇게 계속 애들만 하고 집에만 있다가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갈 데가 없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혼자 괜히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인간적인 이해도 깊어지고 서로 몰랐던 지식도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서. 중년들의 놀이터 가락 스튜디오. 흥겨운 가락 음악이 있고 부부들이 화합해갖고 이제 부부끼리 친구끼리 영화도 보고 포기할 만큼 중요한 거는 있어요. 아무것도. 기타 선율에 훌훌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공간. 기타리스트 이동우, 드러머 석경관, 두 남자가 초대하는 중년들의 놀이터가 여기 있다. 범물동 주택가에 자리한 가락 스튜디오. 요즘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시절이에요. 노래에 동네 환갑잔치에서부터 열린 음악회까지 모든 공연이 가능하다는 그리고는 석경관 드러머와 이동우 대표가 주축이 된 그룹이다. 딸마다 오는 거기가 밖에. 우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나이가 좀 그야말로 중년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악기를 다루면서 평생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맘 맞는 이들이 모여 음악적 가족을 이뤘다는 그리고 멤버를 모두 합하면 오케스트라를 만들 정도라는데 이들은 중년들의 놀이터 가락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여기 소리를 가지고 노는 그 놀이터인데 소리라는 것이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이 아까운 거를 느낄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여기 와서 뭐든지 그 놀이터에 물건을 가지고 그 놀아보면서 그 소리들이 얼마만큼 그 소리를 가지고 놀면 그 기존에 그냥 노는 것보다 자기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음악인들이 어우러져 놀며 공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그렇게 주민들과 섞이며 동네 놀이터, 중년들의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마음. 그 마음에 딱 들어맞는 공간이 바로 이곳, 범물동 주택가 작은 지하 공간이다. 공기 좋고 이 동네가 아주 싸고 또 이 지역이 옛날에 이렇게 지하실들을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지역이라 지하실들이 이렇게 많이 막 30평이 넘는 이런 그런 지하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적합하다. 사실 중년이라 해도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힘겹기에 무거운 책임감, 내내 밀려드는 허한 마음들을 내가 뭘 하고 싶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몸에 힘도 좀 빼고 마음 편히 놀아보자는 것이 중년들의 놀이터를 만든 이유다. 동네 주민들이 저녁밥 먹고 편안한 복장으로 슬리퍼 편안하게 끌고 나와서 공연도 보고 놀다 갈 수 있는 공간. 그렇지만 거기에서 편안하게 다가왔지만 거기서 전해지는 내용들은 아주 제대로 갖춰진 그런 것들을 만드는 동네 주민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빼곡히 들어선 주택가. 예술이 숨쉬는 지하 공간도 많고 가까이에 푸른 숲까지 중년들의 놀이터로는 안성맞춤이다. 난 아직까지 젊어서 막 붙들고 있거든. 붙들고 있다가 큰 병 안 하고 핵 자빠지면 그때서 나 늙었잖아 하면 또 늙어야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급변하는 게 그걸 이제 중년들이 중간이 그 사이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해 왔던 것 같으니까. 요즘 날씨처럼 갑자기 여름들이 이런 그러지 말자는 거지. 동네 놀이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동네가 그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사는 동네고 바로 인근에 이렇게 보셨겠지만 잠시 걸어 올라오면 이렇게 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역이 많지만은 여러 가지가 봤을 때 적절한 위치 같았어요. 들려오는 새소리에 마냥 즐거운 중년들. 다시. 산들 바람이 좋구만. 청년과 노년 사이 중년이 중심이 되기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두 남자의 철학이다. 동네마다 이렇게 병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 연주하고 예술하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동네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또 즐겁게 만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진박골에 있는 어떤 가락 소극장이라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어 좋고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어 즐거운 중년들의 놀이터. 한 달에 한두 번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삶의 에너지가 된다.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여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락은 영화뿐 아니고 모든 게 다 가능한 정말 진정한 놀이터예요. 집하고 가까워서 더 좋기도 하고 어쩌면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곳이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락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복이 많구나. 즐겁고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은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이다. 이렇게 함께 영화를 본 뒤 때론 진지한 토론이, 때론 편안한 이야기 자리도 펼쳐진다. 최고의 오락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영화를 보고 끝나지 않고 영화를 보고서 그 뒤에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야기하면 우리들 사이에 인간적인 이해도 깊어지고 모두들 영화란 공통분모로 행복해할 때 홀로 부엌에 선 한 사람. 기타리스트 이동우의 아내다. 일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맨날 저는 사실 영화를 잘 못 봐요. 뒷풀이 준비하느라고.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중년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라 생각하기에 짧은 시간 누리는 이 행복이 맛깔나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여기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죠. 부부가 뭔지 사랑이 뭔지 오늘 본 독일 영화 한 편에 우리 중년들 할 말이 많다. 성대를 왜 셔포주로 성대를 그런 얘기. 그 자기 부인이 다치니까 그냥 가서 남편이 그냥 만족적으로. 그러니까 사랑 이외에는 더 큰 게 없어요. 반칙쟁이라는 건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칙을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성들이 이래 생각하는데 시인, 교수, 화가의 동네 주민들까지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또 나누는 시간. 이 밤 중년의 놀이터 가락 스튜디오는 영화를 핑계로 하나가 된다. 수다 떨고 분주하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즐거워. 제 방은 무조건 애들이 난 밖에서 자면 그 빌미를 영화라는 놈이 제공을 하죠. 그 하나의 중심이 필요하니까. 중년들의 놀이터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위치한 드럼 연습실. 경쾌한 가야금 선율이
드러머 석경관의 연습실을 가득 메운다. 사실 어린 시절 국악은 그에게 소리가 아닌 출렁임으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동네 상세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월달만 되면 이제 또 그 온 동네를 그렇게 보름 동안 쉴 새 없이 장단이 울려 퍼지니까요. 그것을 10년 이상 들었으니까 가슴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연유에서일까? 드러머지만 깊고 넓은 우리의 가락, 우리 장단에 유독 관심이 많다. 지난 2012년 두드리고 논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던 월드뮤직 페스티벌. 그곳에 한국인 최초로 초청돼 공연을 펼쳤을 때도 우리 국거리 장단에 유독 목말라 했던 사람이 바로 석경관이었다. 한국 드러머는 뭘 드러밍을 해야 되겠어요? 한국 장단이겠죠. 예. 그래서 걔네들 앞에서 떳떳하게 제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숙소 그러니까 그 수영장 그 광장에 그 연주자들이 한 80명 정도가 초대돼 가지고 모여 있는데 그 브라질 쪽의 친구들하고 아프리카 쪽 친구들하고 밤새워 노는데 저 장단에 우리 국거리 장단으로 사람들을 밤새게 놀게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죠. 두드리세요.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머 석경관의 음악 철학이다. 오랜만이지. 아들 또한 자신처럼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권유한 음악의 길. 그러고 보니 3대째 음악 인생을 이어가는 셈이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제가 이 길을 가보니까 행복해요. 저는 제가 음악을 해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들도 이런 행복을 하게 살다가 세상에 왔다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권했죠. 한 잔 마시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습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혼자 걸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 모를 음악의 길. 아버지가 계시기에 든든하기만 한 아들이다. 언젠가 아들이 자기 리듬에 신나하는 경지가 되면 남 또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믿기에 음악으로 아들과 소통하는 중년의 아버지는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중년의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놀이터를 찾은 이들은 평균 연령 60을 자랑하는 동네 아줌마들. 사실은 말로 먹는 거 위주로 와요. 연습은 10분, 먹는 건 50분, 1시간 기차반에 이 무서운 언니가 있다. 고기가 하나 얼러지는 진짜 불러주는 데 없고 이렇게 계속 애들만 하고 집에만 있다가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집에만 있다가 혼자 괜히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쓸쓸한 느낌 이런 거, 그 우울증이 그렇잖아요. 그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래 좋은 친구들하고 놀고 특히나 이래 음악을 접하니까 마음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걸 못 놓고 10년 넘게 이렇게 쫙 붙들고 있습니다. 한나 두 울에 바꾸는 거죠, 그죠? 울셋넷 그렇죠? 물론 열심히 연습을 해서 폼 좀 잡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타를 친구 삼아 평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인지라 12년 가까이 기타와 음악과 놀고 있는 중이다. 그때 유행하는 노래들 쳐보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그냥 즐기는 거죠. 기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음악적인 지식을 쌓아나가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이렇게 편안하게 노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용필 오빠의 신곡 바운스 연습에 한창인 어머니들.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이 가사처럼 이 시대의 중년들이 찾아 헤매는 놀이터는 바로 이곳이 아닐까? 아빠 보라 갑자기 지금 아빠 보고 뭐 한다니까. 그 와가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아빠 보고 길어요. 어디지 지금?
할머니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은 많이 못해요. 요새 뭐 널리 뭐 좀 까칠하시다는 거 널리 알려져가 있는데요. 또 뭐 여러 뭐 또 면에서 이렇게 하여튼 많이 배워요 우리가. 아들, 딸 결혼할 때 몰래 눈물 훔치는 엄마가 아니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당당히 축가를 연주하는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곳 중년의 놀이터 덕분이었다. 딸한테 그냥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자기 딸도 이제 다른 그 축가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기타를 친다 하니까 그럼 엄마가 하세요 해가지고 양보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기타 회원들하고 같이 합주를 하게 됐죠.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도 또 좀 색다르고 하니까 하객들도 뭐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편하게 노는 수업이지만 중년 아줌마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단 하루. 기말고사 시험은 피해갈 수 없다.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는 1학기, 2학기 나눠가지고 1년에 2번씩 쳤습니다. 한 3년간은.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이 너무 작다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니다. 기말고사 결석하면 그건 최악이죠. 퇴직당하는 거죠. 기타리스트 이동우, 드러머 석경관.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남자가 막걸리 잔을 기울인다. 굳이 우리끼리 한잔하지 않겠도 있다고 뭐 생기는 자리만 해도 그것도 아니까. 중년의 놀이터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두 남자 고민이 많다. 가수 쓰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쳐다봐? 가만히 쳐다보면 없으면 그렇게 문 닫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뭐냐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올 수 있도록 문은 여는 거지. 문은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와서 이렇게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지. 의견이 다를 때는 부딪혀 나가는 것 또한 문화라 생각하는 두 사람. 오늘도 중년의 고민이 막걸리 한 잔에 깊어간다. 이제 중년들도 자신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억지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자연스러운 놀이터, 자연스러운 주민공간. 그것이 가락 스튜디오가 꿈꾸는 중년들의 놀이터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야 되겠죠. 억질로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인데 억질로 여기는 주민공간입니다.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놀면 또한 완결구조가 되거든요. 그게 저희들끼리 그냥 여기서 노는 거죠. 놀면서 주민들이 그거 뭐 있다는 입소문을 통해서 언젠가는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프로와 아마추어 또 각종 다양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도심의 주택가, 작은 지하 공간에 자리한 중년들의 놀이터 가락 스튜디오. 이들이 만든 그룹 이름 그리고처럼 중년들의 놀이터는 지금 그리고 꿈을 꾼다. 이 시대 중년들이 잊고 사는 신명을 찾아주는 꿈을 말이다. 살아온 어떤 그런 신명들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다니 그런 거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대의 딴따라로서. 범물동 주택가에 있는 중년들의 놀이터 가락 스튜디오. 문화예술인들은 물론이고요. 이웃들과도 문화의 향기를 제대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 전진한다는 그룹 그리고의 공연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문화를 즐기고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젊은 작가와 중년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이 버머 아트스트리트에 소개됩니다. 벽면 가득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들로 채워진 순진한 그림전은
젊은 작가 5명의 작품인데요. 김재홍, 김세원, 이병진, 전동진, 이재호 작가가 참여해 150m의 긴 벽면 갤러리를 동심이 가득한 골목길로 변신시켰습니다. 벽면 갤러리 중 20m는 시민들과 함께 그린 벽화로 채워졌는데요. 그래서 더욱 정겨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중점으로 본 게 벽화 작업을 하면서 일반 시민 40분이 참석해서 함께 벽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세, 6세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벽화에 같이 작업을 한 결과물을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림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같이 다가가서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 그런 작품이란 것을 좀 강조해 주고 싶었습니다. 버머 아트스트리트의 실내 전시 공간에서는 4명의 중년 작가 박승수, 이영철, 윤인한, 이명훈 작가의 개별적 미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장년층 예술가들은 현대 미술 장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담아낸 개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미술로 만나는 순진한 동심과 개별적 사색, 이달 26일까지 버머 아트스트리트에서 계속됩니다. 사진인 듯 그림인 듯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김상렬 작가의 초대전이 갤러리 전에 마련됐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나뭇잎이 물에 비친 것 같기도 하고 햇살에 비친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작가는 일반적으로 색을 입히는 작업 방식이 아니라 바탕을 칠해놓고 전체 화면을 부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표현 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향수를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나타낸 전시, 다음 달 1일까지 갤러리 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한국사경연구회원의 8번째 전시회가 봉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경은 성인이 남긴 진리의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온 마음을 모아 고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탄생한 사경 작품들 감상해 보시죠. 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 종이에 옮겨 적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를 토대로 해서 실천을 함으로써 그 부처님 진리가 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윤리와 도덕뿐만이 아니라 행동 지침까지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고려 사경의 맥을 이어보고자 하는 뜻으로 개최됐는데요. 우리의 정신문화가 깃든 전통예술이 현대적 예술로 재탄생하는 자리,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한국사경연구회가 마련한 사경, 법사리로 나톤 부처전은 이달 26일까지 봉산문화회관 2층과 3층 전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지와 피아니스트 알렉 슈친의 듀오 리사이틀이 오는 22일 수성아트피아 무아콜 무대에 오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와 프랑스 근대 작곡가 쇼송의 시곡, 스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E 플랫 장조가 연주됩니다. 이 세 곡 모두 굉장히 로맨틱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곡들이에요. 모차르트의 경쾌한 그런 로맨틱한 면과 또 쇼송 특유의 서정적인 다크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로맨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들러 오시는 모든 청중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음악성과 화려하고 섬세한 해석력으로 다양한 연주가 펼쳐질 무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성아트피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